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파닥파닥 스트레스 제로는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어쨌든 감독으로서 제 손은 떠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사실은 강철아빠라는 여기에 있는 이 강철아빠라는 영화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요. 왜 그 한국에서 극장용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만들고 있냐, 고집스럽게. 투자도 어렵고 잘 안 풀린다는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거의 이야기부터 조금 간략하게나마 이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가 국내에 있었습니다. 70년대랑 80년대 초반까지 극장용 오리지널만 있었어요. 거의 국내에서는. 그게 물론 이제 발전하는 단계다 보니까 어떤 일본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카피해오고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극장용이 했던 시기였고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쇠퇴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그 부분이 쇠퇴를 하고 하청 애니메이션 위주로 업계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제2의 전성기, 그러니까 뽀로로를 필두로 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장이 쫙 열립니다. 뽀로로가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당시에 한참 할 때만 해도 국내에 제작하는 1년에 한 편의 제작이 들어가는 작품이 90편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었고, 그 업계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명맥을 계속 이어오면서 에이지를 높이면서 레이디버그나 카봇, 그 다음에 신비 아파트 이런 작품들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 잘 되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리 잡혀가는 어떤, 또 그 이후로도 미디어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서 유튜브나 OTT 같은 걸로도 계속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애니메이션 업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캐릭터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유명한 그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심에 있어서는 그 캐릭터 도라에몽이나 짱구나 이런 캐릭터 라이센스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리지널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나라는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가,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그렇게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자, 해외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극장용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비주류 산업입니다. 이 말에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성공을 한 작품들도 있었죠.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고퀄리티 작품들도, 원더풀 데이즈나 레드 슈즈나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벤트적인 부분이고 산업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좀 변두리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비주류 쪽에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주류로 와서 해라. 애니메이션 왜 그렇게 안 된다는데 하고 있냐.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 오리지널 그런 거는 디즈니나 픽사만 하는 거다. 한국에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디즈니나 픽사도 한국에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가 해도 될 것 같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 저는 그러면 왜 하냐 이 애니메이션 그 답을 드리는데, 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를 이렇게 나눠서 조금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적으로는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어요. 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냐. 스토리나 그림, 영상, 어떤 세계관 구축, 게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애니메이션을 하지?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림하고
스토리를 보면은 이 웹툰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영화나 드라마 쪽이 훨씬 강세겠죠. 실제로 애니메이션 쪽에서 가신 분들도 많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애니메이션 하시다가 영화 쪽이나 영상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세계관 구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재밌고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도 있고, 시장성이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가능성이 왜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나는 이러고 있지? 저는 애니메이팅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만큼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세상에 없었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살려내는 어떤 그 재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TV쇼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약간 그 퀄리티가 좀 높아서 그걸 스토리랑 그 연기랑 이런 것들을 다 응축해가지고 만들어내려면 극장판이 거기에 딱 정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어쨌든 그 재미라는 부분, 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영화라고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물론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자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본이 들어간 게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영화라는 속성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작품을 만들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디즈니나 픽사 작품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렵겠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든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런 측면은 굉장히 도전해야 되는 어떤 과제겠죠. 계속 혼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도 처음 할 때보다 뭐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